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1회 여러분들 연합 모의고사 해설 강의, 우리 2차 과목은 이제 주택관리관계법규가 되겠습니다. 총 문항 수는 이제 40문항이고요. 주관식이 16문제, 객관식이 24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40문제인데, 이 모의고사 성적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던데요. 모의고사는 점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그 뭐 80점을 맞았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또 뭐 너무 적은 점수를 맞았다 해서 낙담할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점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한 수 배운다, 이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에 임하고요. 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뭐 낙담할 필요도 없고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1번은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사업주체라는 거는 이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등록 사업자도 있어요. 국가라든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등록을 안 하죠. 또한 이제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업주체도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등록 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이게 1번의 문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그 주택을 건설하든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지도 들어가죠.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 연간 규모란 말이죠. 연간 규모. 그래서 등록은 항상 1년 단위 규모예요. 1년 단위 규모. 그래서 이런 규모가 넘으면은 대지도 마찬가지고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이런 연간 규모로서 일정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요, 등록하는데, 다만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될 때, 그럴 때만 등록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등록하려고 하면은 등록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거죠. 등록 요건을 구비해서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는데, 등록 신청은 이제 국토장관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등록 요건은 우리가 이제 자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인력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이 확보되죠. 이 자본금은 개인은 이제 자산평가액을 따져서 6억 원 이상이지만요, 법인은 3억 원 이상이다. 개인은 이제 자산평가액이니까 이제 요거를 6억 원 이상이고요. 기술 인력은 이제 대지조성 사업은 토목이고,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 거는 건축 관련 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된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 요건을 갖췄다 해서 등록 못 하죠. 여기다가 이제 뭐가 없어야 됩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면은 국토장관이 등록증을 나오는데, 이렇게 등록증을 받은 사람을 등록사업자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내용인데, 1번은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죠. 아무런 말이 없을 때 3억이라는 거는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1번 맞죠? 2번, 주택이나 대지를 이런 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등록 신청은.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신청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등록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라든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등록, 이제 한국 뭐 부동산원 이런 데 이제 등록을 수탁을 맡겨요. 위탁을 받는 사람을 수탁기관이라 하죠. 그래서 등록 수탁기관도 등록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이 되니까 2번이 틀렸죠. 정답이 되고, 3번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때에 이 건설공사비 있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에 너무 자본금이라든지 다 합해가지고 10배 이상을 초과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거를 이제 막겠다는 거 미리.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말소 처분했다면은 처분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는 계속 수행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이제 매년 실적이라든지 보유 현황을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아요. 2번 넘어가면요. 옳은 것은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1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많은 수라는 것은 20명 이상인데 리모델링은 20명 미만도 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아니고 뭐죠? 인가입니다. 인가. 인가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리고 2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이죠. 이 공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뭐 분양이라든지 임대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가 아니고 뭐죠?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 책임은 있지만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고 당연히 있죠.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3번 틀리고 4번 주택조합인데 리모델링 제외하고요.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되죠. 우선 공급되는데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렇죠? 4번이 정확하게 맞아요. 5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이내에 사업적 승인을 신청하는데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2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3번 넘어갑니다. 주택 건설 사업과 시행된 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주택의 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죠. 그러면 전체 단지가 이제 사용 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하다. 그러면 완료된 그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그 전체를 다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동만 사용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1번이 정답이죠. 2번 지방 공기업은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 또는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방 공기업이 아니에요. 지방 공기업이 아니고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으면은 요거를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겠다. 그럼 당신들한테 우선적으로 팔겠소. 또는 임대를 내주겠어요. 그죠? 그 대신 이제 그 2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판 것은 환매하고 다시 사들리고, 임대 내준 거는 그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그죠? 사업을 착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이제 조건으로, 2년 안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조건부로다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2번은 지방 공기업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죠?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 3번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채비지라는 거는 환지 방식이잖아요. 보상 방법이 토지로 보상하는 방법이 환지 방식이죠. 그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다. 그럼 채비지 총 면적이 얼마? 50% 범위까지는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요, 그 수용 사용 방식을 뭐로 바꿔야 돼요? 환지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4번. 국가 또는 3분의 4번이에요. 3분의 4번 지문, 예문 4번입니다. 국가 또는 주공인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소송 사업에 대한 토지 매수 업무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토지 매수라든지 손실보상 업무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잘 그거를 위탁을 받는 게 더 낫죠. 왜 그러냐면 모든 그 공부가 그 해당 지역에 다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매수 업무는 그 지자체한테 맡기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럼 그게 이제 공짜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2까지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4가 아니고 2죠, 2.
예, 위탁수수료 줍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됐다.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그리고 물건의 소유권이 아닌 권리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주택법에는 수용과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체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만 수용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등록사업자는 수용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등록사업자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럼 등록사업자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공공기관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즉 공공기관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토지 수용권과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 건설이라든지 대지조성 사업은 아직까지는 공공기관만 수용권을 줍니다. 공공기관만. 그래서 사적인 기업은 등록사업자처럼 사적인 기업은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단 말이죠. 그러면 정답은 1번밖에 없죠. 자, 4번 넘어갈게요. 바닥 충격은 성능 등급인데요. 틀린 것은이죠. 1번은 그 차단 성능 인정을 받으려면은 국토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제가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기관으로부터. 그럼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 5년입니다. 이분도 맞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끝나기 전에는 이게 연장이 됩니다. 연장은 3년까지. 그러니까 3번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내가 뭐 제정한다 그러면은 성능 등급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 인정 기준을 개정을 신청을 할 수는 있죠.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인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인정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럼 반드시 인정을 취소하겠지만은 이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인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취소는 아니고 하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임의적인 취소 사유지 필수적인 취소 사유는 아니죠. 따라서 5번이 틀렸는데요. 그 5번을 뭐로 고쳐야 됩니까?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쳐야만이 맞단 말이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 자, 그 다음 문제 5번 가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인데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특광 대도시장입니다. 그 10년 단위죠. 10년마다 하면 틀려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밀 우려가 적다. 그러면 굳이 뭡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2번 맞아요.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며칠 이상 공람? 14일입니다. 30일이 아니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죠. 그래서 14일이기 때문에 바로 3번이 틀렸는데 이 4번에 보니까 작성 기준과 방법은 장관이 정한다. 정확하게 맞죠. 5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수립을 할 때 도지사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근데 5번도 맞아요. 6번 가겠습니다. 6번 틀린 것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적인 위탁에서 관리된다. 그러니까 뭐 자치관리나 위탁관리에 대한 선택을 주민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1번 맞아요. 2번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의 결정이나 변경은 입주자 대표 의결로 제한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고 전체 입주 등이 10분 이상 제한을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2번 맞아요. 3번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요구를 받았다.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 대표를 구성하죠. 4번 회장은 관리방법 결정과 변경 결정 신고할 때는 30일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정확히 맞습니다. 만약에 관리방법 결정했다. 무조건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5번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았다면 15일 이내가 아니고요.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관리 업무를 인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선정받았다 하면은 15일이라는 건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1개월 안에만 관리 주체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하면 됩니다. 1개월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리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에 5번 정답이죠. 7번 입주자 대표 구성인데 틀린 것은 있는데 1번에 보니까 입주자 대표는 4명 이상 구성인데 이 선거구를 정하는 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규약에 따라 가지고 선출된 대표자를 뭐라고 불러요? 동별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입후보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정확히 맞죠? 3번 임기는 몇 년? 2년. 한 번만 중임 정확합니다. 4번 장기 수순 계획의 조정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장기 수순 계획에 수립은 누가 합니까? 수립은 사업 주체, 건축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죠. 그럼 조정은 입주자 대표회나 또는 우리가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은. 그러면 조정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누가 요청하게 되면은 전체 입주자 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장기 수순 충당금을 부담하는 거는 그 세입자는 부담을 안 합니다. 세입자는. 맞습니까? 세입자가 부담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걸 부담을 하는 사람은 그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죠. 입주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누가 요청을 했냐? 전체 입주자 등이 아니고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요청할 때는 14일 이상의 입주자 대표를 소집하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전체 입주자 등, 여기 등 때문에 틀린 거예요. 등이 빠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입주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장기순 충당금을 납부하기 위한 이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등이 들어가 버리면은 입주자도 되고 사용자, 즉 임차인도 되기 때문에 등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7번은요,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하신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내보면은 이런 거 틀리잖아. 그럼 공부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딱 하나 딱 보면 되래요. 7번 딱 문제 풀어보고, 이 7번이 정답을 4번 찾았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7번은 막 전혀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4번 틀리신 분. 그다음 5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합니다. 동별 대표자도 선거관리위원회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동별 대표자 될 수 없고,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쌍극입니다. 안 됩니다. 8번.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안전점검의 비용은 관리비 항목 중에서 수순 유지비에 해당한다 했는데, 안전점검의 비용이 수순 유지비에 해당된다. 1번 맞아요. 우리가 관리비가 있잖아요. 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구분해서 징수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용료를 징수 대행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용료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 주체가 징수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비 비목이 일천경소 성난급수지위잖아요. 그죠? 급수지위. 구분 징수하는 게 이제 안전진단이잖아요. 안전점검이 아니고, 안전진단의 비용하고, 여기 이제 장기 수순 충당금이거든요. 입주자로부터 이제 징수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료가 이제 전수가지, 정생입건선이잖아요. 그죠? 정생입건선. 그 다음에 사용료는 이제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직접 징수로 징수하는 건 요거죠. 그래서 보면은 관리비 중에서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득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진흥이,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위탁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지역 난방방식,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입주자 대표 인용 경비, 건물 전체 보험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선 유지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수선 유지비가 여기 안에는 안전점검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안전점검의 비용은 관리주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전점검의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는 안전진단이잖아요. 내륙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은 이걸 안전진단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하잖아요. 의뢰하면은 그 외부에서 맡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 비용을 부담을 주민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은 여기 안전점검 비용. 요거는 수순유비에 들어가는 맞아요. 예. 1번 맞죠? 2번. 내륙구조부에 중대한 하자. 그거는 안전진단기관에, 요거는 안전진단 비용이니까 수순유지비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별도 구분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2번이 정답. 관리처는 주민공동시설, 인장기 등의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여기 있죠? 예,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 4번. 관리비 등은 이제 금융기관, 입주자 대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데, 장기수준 충당금은 무슨 계좌? 별도 계좌입니다. 별도. 따로따로. 요 관리비 계좌하고 막 섞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이 계좌는 계좌번호를 따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입주자 등의 부관 관리처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대표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정보 시스템 공동정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2번. 9번 갑니다. 관리 주체의 업무인데 옳은 것은입니다. 관리 주체 업무 옳은 거. 1번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 사업 실정서 및 결산서에 대하여 외부 감사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외부 감사 받는 건데, 미만이니까 이거를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요구를 해서 우리 외부 감사 한번 받아봅시다. 이렇게 되면 외부 감사 받는 겁니다. 1번 맞아요. 2번. 업무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 주체는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우리가 똑같은 관리 주체인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인데 여기는 2개월 됐으니까 틀린 거죠. 1개월 전까지 어디에다가 입주자 대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업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처는 장기수준 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준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아니죠. 항상 경쟁 입찰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고시하는 사람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도 하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다. 4번 틀렸죠? 5번. 업무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처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이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서 장부를 분기별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매월 월별로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매월 월별로 작성을 해서 그걸 갖다가 회계연도 종료가 끝나면은 몇 년간 보관? 5년간 보관이죠. 그 뒤에는 맞는데 앞부분이 분기별이 아니고 뭐예요? 월별로 작성한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설마 9번 이런 거 틀린 분 없겠죠? 예. 10번 가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 옳은 거. 1번은 틀렸습니다. 왜? 하자 발견하고 하자 보수 청구하는 거 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죠. 근데 장기 수순 계획의 수립은 그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주체, 건축주,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은. 근데 수립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뭐 시설물의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 점검의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해당한다. 뒷부분은 다 맞아요. 예. 오로지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요게 틀리죠. 예. 조정인데 수립 및 조정하면 안 돼요. 조정만 해야 돼요. 조정만.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보정 설정을 이행한 주택관리사 등이 보정 설정을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공탁으로서 내가 보정을 설정했는데 그 업무 보정 설정을 보정보험으로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이 유효할 때 바꿔야 되지, 그 기간이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뭡니까? 보정 설정 못하죠. 그리고 당연히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정 설정해야 된다. 정확하게 2번이 맞죠. 3번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은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업무 보장,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죠.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이고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자, 요거는 이제 보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미 뭘 했어? 손해배상 했죠? 그러면은 요거는 15일 안에 보전하게 됐습니다. 보전이라는 게 뭐냐? 메꾸는 겁니다. 돈을 이미 내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야 되겠죠? 그 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 보전이단 말이야. 그 보전이 뭐예요? 15일이다. 30일이 아니고. 그래서 4번 틀리고요. 5번.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 등이 사무소장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몇 년에 해소 못한다? 3년이죠. 3년. 3개월이 아니고 3년. 예. 자, 1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을 문제 보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죠. 예. 자, 이 공급촉진지구 나왔는데 틀린 것은인데 그 지정권자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예요. 예, 근데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은 국토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다. 2번 맞아요. 1번, 2번 다 맞고 3번 도시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도시지역은 5,000 이상이고요. 도시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2만 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2만이고요. 예. 또 기타 지역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10만 이상이겠죠. 예. 그래서 3번 맞아요. 4번 촉진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호수는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짓기 위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50%는 넘어라. 4번 맞아요. 5번 유상토지 공급 면적 중에서 주택 건설 용도로 해당하는 토지 공급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 면적의 50%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 이제 5번이 뭐가 틀리냐면은 만약에 뭐 도로라든지 공원은 이걸 관리하는 관리청한테 다 귀속시켜버려요. 그러면 나머지만 이제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머지 공급하는 게 유상공급 면적인데 그 유상공급 면적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택이 아닌 용도로 짓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취지가 주택을 많이 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지구 정하는 건데 이 원래 취지가 그거거든. 근데 주택이 아닌 용도가 많이 50% 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주택이 아닌 용도가 뭐예요? 상가. 상가라든지 사무실. 이런 용도로 만약에 주택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단 말이죠. 그 여기 60%야.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그리고 주택을 지어봤자 이건 40%밖에 안 돼. 그럼 이 비율이 여기 더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용도. 이 주택이 아닌 외의 용도가 이 전체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주택 용도가 50% 초과 하는 게 낫지. 아닌 용도가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까 싶어서 미리부터 이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규제. 그러면은 이제 5번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택 건설 용도가 아니고 주택 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것이 전체 유상 공급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리고 12번 갑니다. 그러면 공공주택 지구라는 거는 이제 지정권자가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근데 허가를 받았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물어봤는데 이 몇 번이 지금 하고 있어요? 12번. 공공주택 지구에서는 지구로 지정이 되잖아요. 지정이 되면은 이제 뭐지? 일정한 개발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럼 뭐를 지을 수 없냐면은 근대용 공이 이제 술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술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마시다 보니까 3번을 토하고 있네. 3번? 3번 토합니다. 3번을 토하고 이제 물을 먹는 거지. 왜? 3번 토하면 밥 먹을 힘이 없어. 물 없니? 이게 또 3번 토해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없니? 그 다음에 밥 못 먹습니다. 죽을 먹어야 돼. 죽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죽을 먹고 어느 정도 힘이 나야 이제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대용공이 3번을 토하고 물 먹고 죽 먹고 밥을 먹는다. 이런 개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금지죠. 근데 이런 행위들은 원래는 안 되지만은 뭐 받으면 돼? 허가를 받았어야 하네.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행위는 금지되지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허가 받으면 그게 뭐냐 했더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수 채취, 토지 분할과 합병,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에 벌채, 나무 심는 식재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게 여기 이제 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럼 기업은 재해 복구를 위해서는 응급 조치해야 된다. 이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시설물의 설치는 허가 받죠. 여기 있죠.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가 받아야 되고, 단순하게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D컷도 허가를 안 받고 되고요. 토지 합병과 분할 허가 받아야 되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심는다. 허가 안 받지만은 경작지에서 관상용 식목을 임시로 심는다. 이런 행위는 경작지는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래서 기업과 D급밖에 없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요거 맞추시는 분이 이제 또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에요. 많이 했다고 볼 수 없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맞추시는 분은 조금 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13번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은요. 대수선은 내리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한다. 기둥을 증설 해체하는 거. 보를 세계상 수선 변경. 4번 보십시오. 건축물의 내부가 아니고 외벽입니다. 내부가 아니고 외벽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요? 마감 재료를 갖다 붙인다. 정설이죠. 외벽에다가 마감 재료를 정설하거나 또는 뭐예요? 요걸 뜯어낸다. 해체입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정설, 해체, 수선 변경. 그죠? 수선 변경할 때는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변경. 그래서 면적은 항상 요게 면적이 수선 변경 앞에는 붙어요. 수선 또는 변경은 30이 나와야 됩니다. 벽의 면적이, 외벽의 그 면적이.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대수선이라는 거죠. 근데 내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는 가구와 세대 간의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이죠. 다 대수선입니다. 5번 맞아요. 그 다음에 14번 허가 제한이죠. 그럼 허가의 제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토장관도 할 수가 있고 특광도가 하는 거죠. 허가 제한은. 그래서 허가를 제한한다. 국토장관이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광도가
예,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허가권자, 이 사람이 허가를 제한하는 사람이잖아요. 허가 제한권자가 되고, 이제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허가권자인데 내 밑에 다 모여라. 내 밑에 누구예요, 지금?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이특위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예외적으로 특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허가권자 내 밑에 다 모여라. 누구예요? 3특위 광시장군수구청장 다 허가권자가 허가를 제한받는 거예요. 특광도 밑에 누구 있습니까? 시군구가 있지. 시군구가 허가권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토장관이 제안할 때는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직접 제안할 수도 있고 뭡니까? 요청, 주무 장관이 요청했을 때. 그 다음에 특광도가 할 때는 그 지역계획이란 말이 나오죠. 예, 또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계획상에, 예? 지역계획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처럼 이렇게 계획이 붙어요. 이렇게 계획이 붙었을 때 그 특광도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예,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뭡니까? 또는 예,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제한 기간이 2년으로 하되, 예, 2년으로 하되 1회 한해서 1년까지 제한한다. 최장 제한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는 국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네. 그거는 장관이 하는 거죠, 장관. 예, 특광도가 하는 게 아니고. 예, 1번 틀리고. 2번,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다. 장관. 장관이 요청하는 것도 국토장관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 다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는 거고, 3번, 특광도가 제한할 때는 제한의 목적, 기간을 정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하게 됐죠. 그죠? 예, 3번이 맞고. 4번,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나왔죠? 그럼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나오면은 이거는 예, 위에가 누구예요? 특광도죠. 예, 국토장관이 아니고 특광도가 착공이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 예, 그겁니다. 그 다음 5번, 허가나 착공 제한할 때 그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 한 번에 안에서, 1회 안에서 2년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예, 그래서 5번 틀리고, 예,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1조 확보를 위한 공동특위 높이 제한인데, 1번, 중심상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 상업이죠.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은 그 1조권 확보를, 정북 방향 1조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자체가 1조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 두 군데만 제한되죠.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하고 전용주거가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요? 일반 상업지역이죠.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주택일 때. 그럴 때는 다세대가 공동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니까 다가구 들어가면 안 되죠.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니까 다세대 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우리가 15번에 2번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 인접대지 경계선 같으면은,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문이 붙어 있는 요 벽면이 있겠죠. 그럼 요 벽면에서 직각 방향에 요 거리를 뒤라 놓고 요 아파트의 높이를 H라고 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H 높이는 요 2D 두 배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배를 근린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지역 이런 지역에는 요거 4배, 4D가 된다는 4D 이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채광을 위한 높이 제한에서는 물론 기숙사는 제외되고요. 1m 이상 떨어진 다세대 주택도 제외됩니다. 제외되는데 일단 이제 이런 그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제 따질 때는 요 만약에 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10m 합시다. 10m. 그러면은 평상시는 이 2배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높이가 20m로 제한받겠죠. 20m로.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근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같으면 4배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이 뭐로 바뀌어요? 40으로 바뀔 수도 있죠. 40으로. 40m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요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높이가 이제 최고 높이가 규제를 받는 거예요. 요게. 예, 요게 이제 채광 방향에 햇빛이 비치는 채광 방향의 예,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죠. 예, 일조권 이렇게 예, 정리를 합니다. 예, 채광 방향의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저 일조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15번에 2번은요, 다가구가 아니고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다세대가 맞습니다. 다세대. 그 다음 3번. 같은 대지에서 두 동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럴 때는 예, 저것도 이제 동지날 기준으로, 동지 아시죠? 예, 동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9시에서 15시까지 적어도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게 3번이 맞아요. 그리고 건물은 공동주택은 척벽, 옆구리, 척벽과 척벽은 3m 이상을 떨어져야 되고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척벽은 8m 이상인데, 그 4번과 5번의 숫자가 서로 바뀌었죠, 지금. 예. 그래, 8을 4로 고치고요. 4를 8로 고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과 5번 틀리고, 15번의 정답은 3번. 16번. 예, 면적과 높이 청수의 산정인데 옳지 않는 거. 우리가 처마 높이 있잖아요. 처마 높이는 방의 바닥면이 아니고 지표면이죠. 지표면. 예. 지표면에서 예, 지붕틀과 이를 지지하는 예,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갈돌이 기둥의 상단까지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처마 높이 같은 경우 좀 잠깐 찍을까요? 처마 높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잖아요. 예, 이렇게 지표면인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뭐가 있어요? 뭐 내lik벽이 있을 수도 있고 내lik벽. 여기가 이제 기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둥. 그죠? 여기 기둥 위에 이렇게 이제 올려져 있는 여기 이제 깔돌이라고 합니다. 깔돌이. 이렇게 올려지고 그리고 그 요 위에는 뭐가 이렇게 올려져 있다면 되게 그 보가 올려져 있다 보시면 돼요. 보. 기둥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올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는 보가 이렇게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보가 올려져 있겠죠. 예. 그러면 처마 높이라는 거는 이 내력벽의 상단이잖아요. 예, 윗부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처마 높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둥도 기둥의 상단까지를 예, 처마 높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깔돌이가 있을 때는 이 깔돌이의 윗부분 상단까지를 말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무슨 높이다? 처마 높이가 되는 거예요. 예, 처마 높이를 여기서 H라고 두면 여기가 H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예. 여기도 이제 여기가 H가 되는 거죠. 예. 그 H가 바로 처마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예, 정답이 되고요. 벽이나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수평거리 1m를 각각 굽대가지고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본다. 정확하게 맞고요. 그리고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이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 전결이 놀이터 조경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안 합니다. 청수에 지하층은 청수 안 넣죠.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 청수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청수를 건물의 청수를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이렇게 됐는데 왼쪽에서는 뭐 15층 건물인데 오른쪽에는 요거 18층 건물이다. 그럼 18층 건물로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청수. 그래서 16번이 1번이고 17번 정비사업조합 틀린 거. 그 시장군수 등 1번요. 주공 등 그리고 지정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죠. 2번 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가 아니고 등기 마친 날이죠. 우리가 이제 그 조합으로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조합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예, 사업 시행을 한다 하기 전에 예, 설립인가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설립인가, 즉 설립 단계라고 합니다. 이 설립 단계는 제일 먼저 이제 추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공공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는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추진위원회를 먼저 승인받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정해지면은요 추진위원회를 먼저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이
그죠? 예, 구성을 하잖아요. 구성을 해가지고 승인 신청해야 된다고 지금. 근데 승인 신청을 이제 여기는 시장 군수 등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 시장 군수 등이 누구냐면은 예,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예, 자치구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군수 등에게 예,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정비구역이 예,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후에 예, 추진위원회를 예,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추진위원회는 그 전에 만들어 가지고 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정비구역이 정해져야만이 예, 추진위원회를 승인 신청을 해서 예,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구성은 니네들이 그 앞에서 해도 되지만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만이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을 받는단 말이죠. 예, 승인 받죠. 예, 받으면은 이제 두 번째로서 이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예, 주민들한테 일정한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요건을 예, 구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요 등기를 마치는 것이 바로 뭐다? 예, 등기를 마치는데 여기 이제 설립 등기를 설립 등기. 그러면 이 날짜 인가 받아도 등기가 되지 않으면은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 시기는 등기 마친 날이 되는 거죠. 성립 시기는 등기 마친 날. 예. 그럼 등기 마쳤을 때 이거는 하나의 법인이 되는데 그 법인 중에서도 이제 굳이 그 법인의 이게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면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이죠. 예. 사람이 모여서 만든 예, 법인.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여기 인가 받아도 인가를 받은 날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30일 이내 등기를 마쳐야만이 성립되는 시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다. 주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예, 동의를 받은 자만이 조합을 낸다. 재개발은 동의를 안 해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원의 동의서를 한 장 한 장씩 서면으로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합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예,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예, 18번입니다. 그 재정비 촉진 계획을 물어봤는데 이게 있잖아요. 도초법이잖아요. 이 도초법에는 촉진지구를 정하잖아요. 촉진지구를 정하기 전에 의견 듣고 협의하고 또 심의를 거쳤어요. 그죠? 촉진지구를 정하기 위해서는 정하기 전에도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했는데 촉진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2년 안에 촉진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 기간이 2년이단 말이죠. 2년. 여기 이제 수립도 있고 결정인데 결정까지가 2년이에요. 결정까지가. 예. 그럼 수립은 여기가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 심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견을 들여가지고 수립하고 협의와 심의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견 듣고 협의, 관계행정위원회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의견 듣고 협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촉진지구 정해지잖아요. 촉진지구 지정을 하는 거는 이제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촉진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수립은 의견을 듣고 수립하는 거예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는 관계행정위원회장,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데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지방도시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재정위원회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협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한단 말이죠. 요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나 촉진지구의 지정권자나 촉진계획의 결정권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 아시겠죠? 예. 요 결정까지가 지구 지정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2년 이내에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다음 날 자동적으로 지구 지정의 지구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말이죠. 예. 자동적으로. 예. 요 내용입니다. 그럼 1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30일이 아니고 14일. 그러니까 그 촉진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촉진 계획이니까 2단계죠. 수립 단계인데 요때 의견 듣는 걸 말합니다. 예. 요때 의견을 듣는데 요 내용은 주민공람. 예, 주민공람을 시키는데 14일 이상 시킵니다. 그죠? 또 지방의회 의견 듣죠? 지방의회 의견. 그래서 요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수립을 이제 계획이니까 계획도 이제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 듣잖아요. 의견 들으려니까 지방의회나 주민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단 말이죠. 이 의견 청취. 그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14일. 그래서 1번 틀리세요. 2번 시군구 간의 협의가 어렵다든지 특광도가 직접 하고 싶다. 그러면은 누가 특광도가 직접 자기가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촉진계획의 수립이 원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은 특광도나 대도시장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수립을 해서 자기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은 하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돼요? 협의와 심의를 거치는 거지. 협의와 관련되는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2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국토장관이 하는 게 없고 특광도가 직접 했잖아. 예, 특광도가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특광도가 계획도 수립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말이죠. 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야. 그러면 계획도 이제 자기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뭡니까? 수립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국토장관이 한다는 건 없죠. 예. 그래서 2번 틀리고 2번을 맞게 하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로 고쳐야 돼요? 특광도로 고치면 돼요. 특광도로.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결정했을 때는 승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장관한테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만. 저희들이 결정했잖아. 그때는 장관에게만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업은 언제 승인받고 언제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결정고시 지구단위 지구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그 법률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같으면 도시개발법에 하면 되는 거고,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하면 되는 거고, 각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획법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여기 18번에는 그죠?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만.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때는 이제 촉진지구에서 그 계획의 내용하고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거지 이제. 계획에 맞는 거는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은 계획에 맞지 않는 거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있다가 아니고 허가할 수 없다. 4번 틀리고 5번 재정비 촉진 계획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의미가 없어요. 계획이 효력이 없는데 지구 지정해봤자 뭐예요? D가 지금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지구도 제외됩니다. 촉진지구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구 자체가 효력이 없다. 그럼 계획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계획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어. 그러면 뭡니까? 지구가 있으나 마나잖아. 그러니까
촉진지구에서는 재배시킨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5번이 맞습니다. 5번. 그래서 18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난이도가 있기는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너무 얄팍한 공부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예, 너무 얄팍한 것도 안 되고, 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막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은 점수가 또 잘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 예, 때에 따라서는 또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은요,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한 개라도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바지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많이 알려고 덤비지 말아라. 법률 공부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많이 아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한 개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넣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 하야한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답은 이제 5번인데 19번 넘어갈까요? 예. 시설물의 안전점검인데 옳은 것은 1번 보면은 제3종 시설물이란 거는 이제 뭐예요? 1종과 2종은 규모가 크잖아요. 1종도 크고 대규모고 2종은 비교적 중규모, 3종 시설물이 소규모예요. 규모가 적은 겁니다. 근데 이 규모가 적은 거는 업무관리가 또 아니야. 이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이 맞아요. 2번은 뭐가 틀리냐 했더니 공동주택의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아닙니다. 공동주택은요, 특별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거예요.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은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는 것이지 시설물법에 따라 가지고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준공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최초의 안전점검이 지정되기 전까지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은 분기가 아니고요. 반기죠. 6개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자, 4번 갑니다. 1, 2종의 정기 안전점검은 A 등급, B 등급, C가 빠졌죠. A, B, C까지는 반기고, 반기 1회 이상이고, D 등급이 해우동 각각 한 번씩 해서 1년에 3회 이상 실시합니다. 그래서 4번은 뭐가 이제 한 세트로 움직이냐면은 정기 안전점검일 때 있잖아요. 요럴 때는 A 등급하고 뭡니까? BC를 한 개 묶어가지고 A, B, C 등급이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하고 반기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 거예요. 반기에. 예? 1회 이상 있잖아요. 예, 실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급이 뭐 미흡으로 나왔다. D하고 E 분량으로 나왔죠. 요거는 해우동, 해빙기, 우기, 동절기 각 한 번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는 몇 번이죠? 연 3회 이상이 되는 거지. 그죠? 예. D 등급은요, 예, 이렇게 각각 해우동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해빙기, 우기, 동절기. 그래서 각 한 번 들어가니까 연 3회 이상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틀리냐 했더니 A, B, C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C가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예, A, B, C까지. 예, A, B, C까지입니다. 그 다음 5번은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이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3년이죠. 3년인데 건축물은 이제 4년이죠. 건축물은. 예. 서로 바뀌었고요. 정답은 1번이고 20번 가겠습니다. 소방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는데 이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죠. 화재경계지구라는 거는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이고 소방대장이 설정하는 것은 소방활동구역이 되는 거예요. 활동구역. 소방활동구역. 예.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소방활동구역을 정하는 거고 2번 소방신호 중에서 훈련이 아니고 경계신호죠. 경계신호는 예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화재위험 경보시 화재위험 경보시 발령하는 게 바로 2번은 경계신호다. 2번은 경계. 예.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세대수가 우리가 50세대가 아니고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죠. 그리고 3층 이상인 기숙사.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하고
아파트하고 그리고 3층 이상인 기숙사. 예, 이 기숙사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이죠. 예, 전용구역을 이렇게 설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100이 들어가야 되고 4번 오작동 신고 소방시설 요거는 지원활동에 속하죠. 정확히 4번 맞고 생활안전활동으로 손실 입으면은 정당한 보상해 준 사람은 소방대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보상 나오면은요, 이런 보상은 시도지사가 하죠.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청장.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혀 아는 게 뭐예요? 소방대장은 아니죠. 답은 4번이고 21번 틀린 것은 1번은 이제 뭐죠? 50층 이상이니까 초고층 아파트니까 특급이죠. 그리고 3층 이상 120은 이제 1급이죠. 고층 아파트는 1급이고, 그 다음 의무관리는 2급이고, 자동화재 탐지 3급인데, 지하 9가 아니고 지하 가죠. 지하 가는 공동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지하 9는 공동구니까, 요거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고, 지하가는 지하 상가하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하 터널, 이런 거는 공동소방안전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 9가 아니고 뭐를 고쳐야 돼요? 지하가.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5번이고, 22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옳지 않는 것은 유지관리를 업으로 할 때는 시도자 등록 맞고, 안전검사 불합격이 됐다. 그럼 4개월 안에 재검사 받죠? 2번 맞고 3번, 정기검사 받으면 정밀검사를 면제시켜준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요, 정기검사를 받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큰 걸 받으면 작은 거는 그냥 덤으로 안 해도 되는데, 작은 거를 받았다고 해서 큰 거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건축법에, 아니,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보잖아요. 반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본다. 그러지는 않죠. 큰 걸 받으면 작은 거를 받은 걸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았을 때 정기검사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반대로 뭐죠? 정기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정밀 안전검사를 받은 걸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서로 바뀌었죠, 지금. 3번이 정답. 정기검사 불합격 때문에 자체점검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자체검사 자체가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운행됐을 때 자체검사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가 불합격됐다는 거는 운행 중지가 된 상태에서 무슨 자체점검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관리 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23번 옳지 않는 것은 발전, 전기 판매, 전기 자동차 충전, 재생에너지 공급은 정당한 사유적 공급 거부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전기 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됐다. 허가제. 신사업은 등록제, 전기 사업은 허가제입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2년 단위고요. 전력산업 산업 조성 계획은 3년 단위. 그 다음에 4번은 사업정기기간 중에 신사업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하는 거는 뭐 거짓과 부정한 방법을 했을 때는 뭐 반드시 취소가 되겠지만은 정기기간 중에 신사업을 했다고 해서 등록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지 해야 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4번 정답. 그리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년 단위 나왔죠? 맞습니다. 자, 24번 공용 부분이 옳지 않는 거.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인데 다만 일부 소유자가 공용에 제공하도록 명백하다. 그러면 그들 공유에 속한다 그랬고요. 공유자의 지분은 그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죠. 공용 부분이 아니고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릅니다. 2번 정답. 그 다음에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은요, 각자가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이익도 손해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요,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고,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유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202호라는 것은 내가 우리 집 아파트 202호, 빌라에 202호 살고 있다. 그럼 내가 전유 부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202호를 팔게 되면은 공용 부분도 판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02호 팔면은 공용 부분도 판 걸로 간주가 되는 거다. 자, 24번의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객관식 24문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고,
자, 49번부터는 이제 주관식 문제, 16문제, 주관식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갈로가 보통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2개가, 보통 2개나 1개 나오는데, 이 2개짜리는요, 부분 점수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 맞으면 2.5점이고요. 한 개 맞으면은 아마 그 부분 점수로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1점, 부분 점수.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해서 점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49번부터 아무튼 볼 건데, 2개 다 맞아야 2.5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49번에는 지역이나 직장은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당신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니까 이때는 사용 권한의 몇 프로를 확보해야 되냐? 50% 확보됩니다. 50%. 그리고 이제 무슨 방법으로? 공개 모집. 공개 모집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50번. 50번은요, 사업 주체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까지 있잖아요. 그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그 5년 이내는 거주 의무 기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5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던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은 이제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뭐가 설정된 걸 봐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5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권이 들어가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토지 임대부도 이제 빌리는 거니까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쓰는 거는 다 무슨 계약 써야 돼요? 표준 임대차 계약 써야 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임대 계약이니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2번에는 보니까 의무관리 공동주택 있잖아요. 요거는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하자보수를 했니? 했사. 그러면은 그 시설별로 이력 관리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하면 되는 거죠. 52번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53번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구 중장은 담보책임기관 안에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기관에 의뢰하죠? 안전진단 기관에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53번을 안전진단 기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를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전문기관은 요 안전진단기관의 일종일 뿐이죠. 그래서 전체 나타내는 거는 안전진단기관에 맞지 전문기관 하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전문기관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기관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54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에 얼마 동의받죠? 10분의 3 동의받으면은 감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3. 그러면 감사를 요청하려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서 우리 여기 감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요청하려면 주민들의 10분의 3은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동의받으면은 이제 업무 감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55번 관련의 용어를 차례로 써야 되는데, 1번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이죠. 이럴 때는 주택관리업자라든지 업자에게 유탁을 하거나 자체 관리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5번 같은 경우는요, 양갈로 1번이 주택관리업자, 첫 번째가 이제 그 주택관리업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양갈로 2번에 보면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다. 요거는 300 이상, 150 승강기, 150 중앙집중 지역 난방이잖아요. 요런 규모의 민간이잖아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6번 같은 경우는요, 공공주택 사업이 이제 공공주택 지구 조성, 그 다음에 건설, 매입, 관리인데,
이번에 이제 그 법률이 개정되면서, 하나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 신상이 하나 신상. 예, 나왔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죠. 또 56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올해 시험에 아주 별이 빛난다는 거죠. 유력한, 예, 이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죠. 예, 이게 이제 나온 지가 올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요 내용을 모릅니다. 모른다고 지금. 예. 이제 나온 지가 올해 나온 그 첫 우리 시험에 여기 도입이 된 거니까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게 있었어? 언제 이런 게 있었어? 예. 이 복합 사업을 물어본 거잖아. 그 다음에 57번은요, 자기 책임으로다가, 설계 도서를 시공한지도 확인도 하고, 관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도도 하고 감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감독의 감자를 따고 관리의 리자를 따서 감리자로 하는데, 건축법에는요, 이걸 공사가 붙입니다. 공사 감리자라고 합니다. 주택법은 감리자인데 그냥, 여기는 공사가 들어가죠. 공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감리자. 그리고 시공자도 공사 시공자 해야 됩니다. 시공자도 공사 시공자.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야만이 시공도 될 수 있고 공사가 들어가야만이 이제 감리가 되죠. 그러니까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는 공사가 들어가는데 건축주나 설계자는 공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공사하기 전이잖아. 다. 건축주도 공사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죠. 설계도 공사하기 전에 작성하는 게 뭐예요? 설계거든요. 공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시공이라든지 감리는 공사가 들어가야만이 시공이 되고 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감리자 하면 틀리겠네요.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감리자 하면 틀린다고 무조건 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58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면 용도, 규모, 형태, 건축물을 건축하려니까 이게 각종 법령에 맞는지 확인도 하고 관계 법령의 협의사항이냐 아니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를 개최하냐, 뭐를 갖다가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58번은요. 건축 복합.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가요. 민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괄 협의회가 들어가요. 일괄 협의회. 그래서 복합의 복자를 따고 민원의 민자를 떠가지고 협의회 이렇게 복민협이라 그래요. 복민협. 예. 59번 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도서에 따라 가지고 이 법이나 명령 처분에 맞도록 건축도 하고 뭡니까 업무를 정실하게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누가 지금 수행을 하는 거냐 이거 업무 수행을 건축 관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59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이 건축 관계자가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59번 같은 경우 요런 문제 찾으려고 요거 59번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합니다. 56번은 신상인데 신상이라서 중요하고 요런 거 내버리면요 거의 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요거 갈라냈잖아요. 요런 거는 거의 수준이 상위 클래스의 한 5%, 상위 5%, 상위 5%가 요걸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건축 관계자 이거. 근데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요 네 사람을 건축 관계자라고 하죠. 60번. 그 도정법이잖아요. 시장 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사업비를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하니까 이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못 믿겠다 나와요. 그러면 당신들이 사업을 못 믿으니까 돈을 좀 걸어놓고 사업을 하세요. 그럼 얼마 걸까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까지는 돈을 좀 걸어놓고 사업을 해라 이겁니다. 무슨 사업이, 누가 하니까? 지정개발자가 하죠. 지정개발자가 누가 돼요? 토지 소유자, 민간합동법인 또
신탁업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과 토지 면적 2분의 1을 동의를 받아야고요. 토지 면적 2분의 1을 갖고 있으면서 토지 면적 2분의 1과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아야고요. 그 다음에 민간 합동법인도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추천받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저거? 신탁업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 토민신이 바로 지정개발자가 되는데,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못 믿겠다. 너네가 못 믿으니까 적어도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까지는 돈을 예치하고 돈을 걸어놓고 사업을 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60번은요, 지정개발자가 돈을 걸어서 하는 사업은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요것도 이제 맞추기 어려워요, 요것도. 60번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예. 요것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0번 같은 경우도 요거 이제 맞추시는 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죠? 예. 하나 딱 문제 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20이 들어갑니다. 예, 두 개를 다 맞아야 돼요. 61번. 지진으로부터 이제 견딜 수 있는 평가. 그러니까 이 그 시설물이 과연 이제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댐이라든지 대형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예, 그런 성능 평가를 하죠. 요걸 갖다가 내진 성능 평가를 합니다. 내진 성능 평가. 예. 62번입니다.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은요, 스프링클러라든지 물 분무 소화 설비, 예, 이런 걸 말하죠. 예, 이런 설비를 설치할 때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62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요거는 또 내진 설계 기준이 들어갑니다. 설계 기준. 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지진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평가하는 거고, 요거는 그 설계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법률이 완전히 다르죠. 네. 63번입니다. 신사업, 전기 신사업은 세 개입니다. 자동차 충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예.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여기 나온 지가 1, 2년밖에 안 되죠. 예. 63번 같은 경우는요, 그게 재생에너지, 요것도 이제 전기 공급 사업인데, 이걸 뒤가 이제 만약에 전기 판매 사업이라면 또 틀려요, 또 틀린다고 지금. 그래서 제일 끝에 말이 전기 공급 사업 이렇게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전기 공급 사업. 자, 라스트 64번입니다.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은 월 1일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일이잖아요. 그리고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입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제 제가 문제를 또 냈냐면은, 여기 모든 책이 아직까지는 5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5일로. 예, 여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3월 달에 개정됐죠. 예, 그래서 여기 아마 5일이 없어지고 10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바뀐 내용, 개정된 내용인데, 이게 또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는 계속 모의고사를 내가지고요, 이미 수업 때도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이제 심화학습까지 다 끝났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개정이 돼가지고 인따발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수업을 안 하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제가 모의고사라도 꼭 내가지고, 이걸 알려드립니다. 모의고사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에 또 뭐 일학습은 또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우리가 커리큘럼이 많이 남아있죠. 문제집도 강의를 해야 되고,
예, 이렇게 커리큘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특강도 남아 있고 또 뭐 동영 모의고사도 남아 있고 많은 수 과정을 통해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총으로 40문제를 풀어봤는데 부분 점수를 또 만약 갈로가 3개다 그러면 부분 점수 맞는 게 또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다 다르기 때문에 뭐 2개짜리 같은 경우는 1개짜리 같은 경우는 뭐 그 걱정이 없겠지만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이제 갈로 성격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부분 점수도 이제 인정이 됩니다. 물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절대량이라고 하는데 그 절대량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2차 시험에 돌입을 하면은 과목은 2개밖에 안 되지만은 그 양이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법규가 말은 이제 2차 과목에서 과목이 2개 중에서 1개지만은요. 이게 웬만한 과목에 2개 과목을 공부하신다 보시면 돼요. 분량 자체는. 한 1000페이지 되기 때문에 95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양으로 따지면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고 2과목을 공부한다 보시면 돼요. 2과목. 관리실무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실무도 한 과목이 아니고 2과목을 공부하신다 해야 돼요. 2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분량이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1, 2차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요. 그 관계법규를 계속해서 공부를 2차 과목을 했던 분들은요, 끈을 놓지 마세요. 이제, 간헐적으로 막 이렇게, 2차를 막 비중을 조금씩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1차 위주로 가잖아요. 만약에 시험 임박하면은 막 완전 1차를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한 5%나 10%라도, 2차 과목을 약간 이렇게 손대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1차 끝나고 2차를 하게 되면요. 전혀 공부를 한 몇 개월 동안 아예 끊어버리면은 이게 되살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 근데 간간히 조금이라도 해왔던 분들은요. 그 감각이 살아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방 회복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내가 이걸 끊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2차를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약간 둬란 말이야. 둬가지고 공부 회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회 전국 연합 모의고사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